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이제 또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찍은 이유가 지금 제가 네이버, 지식인의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을 희망하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의 어떤 상담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 홍보 차원에서 상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군특성화 과정 전체 이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홍보 목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 말고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데 학생들이 보통 이런 질문을 해요. 군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 군특성화 고등학교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댓글에 이제 일반인들이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다냐면 뭐하러 군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느냐, 가지 마라.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라든지 그냥 일반 뭐 학과 아무 때나 가서 고등학교 고졸이면 이제 부사관 민간 부사관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니 고3 때 또는 졸업 후에 민간 부사관 시험을 봐서 바로 하사 달고 가지 뭐하러 병복무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뜯어 말리는 경우에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사관 과정을 운영한다 해서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을 하게 되는지 알고 오해를 하시고 애를 넣었다가 병복무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니까 거기서 실망하시고 항의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지금은 이제 홍보를 제가 계속 병 후에 하사를 단다라고 홍보를 해서 이제 민원이 좀 덜한데 제 전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이제 어쨌든 부사관이 된다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병복무 18개월 하고 그 다음에 하사를 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학부모님 민원이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군특성화고를 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군특성화고를 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미 군특성화 과정에 와서 군특성화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군특성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그 이제 군특성화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중학생 학생, 학부모를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왜 군특성화를 가야 되느냐. 병복무 하사를 바로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으로 입대를 하는 건데 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네이버에서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군특성화고 가지 마세요. 민간부사관 시험을 보세요. 병복무는 시간 낭비입니다. 민간부사관 시험 봐서 바로 하사계급장을 다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감입니다. 제가 군특성화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군특성화 업무를 안 할 적에 업무를 안 하고 멀리서 바라볼 적에 저도 이제 전직 ROTC 육군 장교로서 부사관에 대해서 잘 알고 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기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군 생활할 적에도 20살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민간부사관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하사 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20살에 하사 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근무할 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야 병으로 갈 필요 없어. 저도 그렇게 설명해요. 병으로 갈 필요 없이 고3 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냥 훈련 받고 졸업과 동시에 그냥 하사 달고 가면 돼. 그게 제일 좋아.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세 번째 병복무는 시간 낭비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군특성화고 간다 해서 하사를 뭐 쉽게 달아주고 이런 게 전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일반 상업계열 부사관과 같은 곳이라든지 저희 학교처럼 국방부 지정 군특성화고라든지 이런 데서 졸업과 동시에 하사를 달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 필요 없다.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서 시험 봐서 가면 되고 체력 준비하고 아니면 공고 가서 뭐 그냥 시험 봐서 가면 된다. 필요 없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해보니까 군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고 이런 면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군특성화고 제도는 다양한 경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양한 경로. 자, 어떤 다양한 경로로 이해를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만 입시 대입 제도로만 하더라도 수능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능 플러스 내신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내신 비율보다 수능 비중이 되게 컸죠. 제가 대학 갈 때에는 다른 어떤 제도가 없어요. 그냥 수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위의 세대에는 뭐 학력고사, 그 위에서는 뭐 본고사 뭐 이래가지고 정말 그냥 시험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니면 다른 곳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교육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소수자, 어떤 소외된 사람,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대학을 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본고사라든지 학력고사라든지 수능 한 가지로만 가게 됐기 때문에 이 재능 있는 사람도 대학을 이게 안 되면 갈 수가 없고,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소외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집안, 나는 머리는 좋은데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뒷받침이 안 돼서 내가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과외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그래서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그 생활비를 대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래 할 수 없는 상황인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문민정부나 뭐 어떤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뭐 쭉 오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교육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면서 교육적인 소외자라면 특성화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경우, 나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영어, 국어 못해. 그러면 수학 잘하는 놈은 수학과 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수시란 제도, 정시도 그런 제도가 있겠지만 특히 수시란 제도에 보면 내신 100%만 뽑는 경우 있어. 수능 안 보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수능 시험만 보면 꽝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내신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형이 있고 특성화고 전형이 있고 뭐 내신만 보는 전형이 있고 기초수급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회 회장한 전형이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군대 부사관이 되는데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필기 시험은 안 돼요. 근데 체력은 돼. 근데 부사관이 민간부사관 되려면 필기도 돼야 되고 체력도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부사관 학교 가서 필기 공부하고 실기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사관 학교에서 인간종합평가라는 시험을 보는데 인간종합평가 시험에서 탈락을 하면 하사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떤 일머리는 있는데 공부머리는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 시키면 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는데 공부머리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도, 부사관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부사관 제도. 간단하게 뭐 설명드리면, 필기, 실기,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부사관 학교 가서 18주 교육받고 수료하면 하사를 답니다. 현역부사관. 일병 때, 보통 일병 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병 때 신청을 해서, 필기, 실기, 면접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부사관 학교 가서 13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하사 임관합니다. 학군부사관. 전문대 전국에 3군데 있죠. 육군 기준에 3군데 있는데 1학년 때 필기 실기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2학년 때 1년 교육받고 졸업과 동시에 하사 달고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군장학생이 또 마찬가지로 필기 실기 면접 보고 합격하면 졸업과 동시에 부산학교 들어가서 하사 임관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예비역 부사관. 예비역 현역 재임용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장교로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부사관 하는 사람, 부사관 하다가 다시 나갔다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필기 실기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이 사람들은 부사교에 이미 장교 생활도 있고 부사관 생활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5주 정도 밟으면, 제가 알기로 5주 정도 좀 짧아요. 3주인가 5주인가 받으면 바로 하사 달아줍니다. 특전부사관 역시 필기 실기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하사 달아줍니다. 그리고 전문하사 해가지고 병으로 가서 이제 병장 만기 되면 이제 또 달아진 제도인데 그건 우리하고 비슷한 제도니까 뒤에 설명하기로 했죠.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과정이 전부 다 제가 계속 설명이 뭐죠? 필기 실기 면접 보고 부사관 학교 가서
요거는 이제 특수전 교육사령부라는 부산학교 대신에 그 교육사령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역시 실기 필기 보고 이렇게 해서 인간종합평가 보고 해야 하사를 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으면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럼 특성화고 아이들 현 실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5분의 2라고 얘기하는 애들입니다. 특성화고 10명 중에 9명이. 그런 아이들이 과연 필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영어 알파벳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데 뭐 닭갈비 아르바이트라든지 서빙 알바라든지 배달 알바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인문계들보다 일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공부머리는 없는데 일머리는 있는 거예요. 일머리는. 그럼 부사관이 역시 뭐 공부를 할 일도 있겠지만 부사관이 몸으로 뛰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몸으로 할 일이 있는데 인문계들은 머리는 좋은데 몸으로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어떤 분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설명했죠. 민간부사관, 현역부사관, 특전부사관,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는 요즘 국민체력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면접 보고 합격을 하면 부사교에 18주 민간부사관 기준으로 18주 교육을 받고 인간종합평가까지 통과를 하면 임관을 합니다. 하사 임관하고 병가학교 또 교육을 받고 이제 그 공범을 하게 되겠죠. 병가학교는 좀 빼먹었네요. 병가학교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교육 받습니다. 그리고 하사 복무를 합니다. 4년 동안. 자, 그러면서 사전 복무하는 동안에 뭐 이제 쭉 해서 뭐 7년 안에 장기복무 합격하면 정년이 보장되고 장기복무 불합격하면 전역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병복무를 하면 됩니다. 우리 군특은 병복무 18개월 하는 거예요. 18개월. 18개월 하고 이상이 없는 육군 기준에 18개월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문하사로 임관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이 없죠. 그냥 이미 병무청에 신검 받을 때 나는 전문하사를 할 거야 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합격을 하면 자동 전문하사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병으로 입대해서 병장 전역하기 한 달 전까지 내가 전문하사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뭐 체력장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거 해서 통과가 되면 전문하사를 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병무청에 신검하면서 전문하사로 확정을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병장 딱 만기 채우고 나면 자동으로 전문하사를 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단다는 얘기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없고 그 다음 부사관학교 안 갑니다. 그냥 양성교육 2주 내지 3주를 받고 그냥 하사 임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뭐 설명할 필요 없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우리 과정으로 오면 좋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문계 아이들 기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머리가 있고 체력이 되는 아이들 기준으로 군 특성화하고 가지 마라, 뭐 부사관 고등학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부사관 고등학교, 군 특성화 고등학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 부사관과랑은 좀 다릅니다. 상업계열 일반 부사관과는 국방부랑 협약이 안 돼 있어서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민간 부사관 시험 준비를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그 학교를 가도 상업계열 부사관과를 가도 하사를 못 답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안 되고 체력 안 되는 애들은. 그런데 우리는 머리 안 돼도 체력이 안 돼도 그냥 병무청 신검만 통과를 하면 그냥 병으로 입대하고 병복무 18개월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전문하사를 답니다. 그래서 하사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쉬운 제도는 없다라는 거죠. 단 병복무 18개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제도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오면 유리한가라는 건데, 나는 공군을 가고 싶어, 나는 해군을 가고 싶어, 나는 해병대를 가고 싶어, 나는 육군을 가고 싶어 하는 원하는 군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주특기가 있을 거예요. 나는 통신 정비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항공기 정비를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나는 전차 정비를 할 거야, 나는 차량 정비를 할 거야, 뭐 등등등 뭐 있을 거예요. 나는 기갑 조정, 전차 조종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주특기가 있는 경우에 그 주특기로 가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갑 조정 병가가 있는 학교로 가게 되면 그 학교 졸업하면 그냥 기갑 병가로 해서 전차 조종수로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으로 일을 하고 병복무 끝나면 하사로 해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궤도 정비 분야라 가지고 전차 정비, 자주포 정비, 장갑차 정비를 해요. 육군.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원하는 군이 있는 경우에 내가 공부는 잘하지만 체력도 좋지만 나는 이 분야로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와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사관 시험에 자신이 없는 사람. 앞서 설명했습니다. 나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아니면 난 체력이 안 좋아서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병무청 신검만 통과할 수 있으면 그냥 병으로 갔다가 병복무 18개월 끝나면 전문화사를 달아주니까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병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부사관이 되고 싶다. 아, 나는 그냥 바로 하사 달고 하는 그 생짜 부사관 하면서 실력 없다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나는 병복무를 해서 병들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병들을 잘 지휘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부사관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죠. 병복무해서 병사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군복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는 가정 형평상 난 대학은 가고 싶은데 가정 형평상 우리 집이 너무 이제 못 살아서 기초수급자라서 대학을 집에서 보내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군복무를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군복무를 하면서 EMU 대학을 다닐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취업 전 경력 개발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 취업 전 경력 개발. 아, 나는 군생활 오래 할 생각은 없는데 아까 이제 병복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부사관 생활도 좀 한 4년 정도 몇 년 정도 해보고 그걸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고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오면 됩니다. 그죠?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제가 빼먹은 게 6번째 해가지고 내가 내 성격이 직업군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특성화로 오면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민간부사관으로 가게 되면 의무복무가 4년이에요. 4년. 내가 부사관 딱 하사 달자마자 4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달 생각해보고 적성이 안 맞네? 이거 어떻게 18개월만 하고 전역할 수 없을까? 안 됩니다. 무조건 4년을 해야 돼요.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참 의무복무 4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특은 일단 병복무를 해요. 병복무 18개월 합니다. 18개월 하면서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내가 몇 달 해봤더니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전문화사를 안 달고 전문화사 포기하고 전역하면 됩니다. 그냥 전역하면 돼요. 전역. 근데 좀 애매해. 적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럼 일단 하사는 좀 해볼까 하고 전문화사를 달아봅니다. 전문화사를 달고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해봐요. 6개월. 전문화사는 최소 복무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을 해보고 이거 적성이 맞네? 하면 좀 연장 신청하면서 일반화사 신분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6개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내 적성이 안 맞아. 직업군인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전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18개월에 한 번 전역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다음 6개월 하고 전역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6개월 하고 나서 나 적성이 맞아 하고 일반화사로 신분 전환을 하면 그러면 4년으로 역시 민간부사라고 똑같이 늘어납니다. 4년으로. 그래서 4년이 지나야 전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에 이제 인관시 장기복무라 해가지고 특임보병이라든지 몇몇 주특기를 가지고 인관시 장기복무, 인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를 확정 지어주는 병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를 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특임보병으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특임보병으로. 그러니까 특임보병으로 해서 특공보병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특공보병 쪽에 일을 하는 제 제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 학생은 이제 그냥 가서 의무복무 4년인데 자기 이제 후임 중에 인관시 장기복무로 해서 들어온 후임이 있는데 얘가 한두 달 생활해보고는 굉장히 후회하더라 이거예요.
아, 나는 장기복무 시켜준다 해서 왔는데 해보니까 적성에 너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자기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그래서 전역을 하고 싶은데 그 인간시 장기복무는 최소 의무 복무기간이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자기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병복무 18개월 하는 중에 내가 계속 할지 말지 결정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화사 6개월 하는 동안에 또 내가 계속 할지 말지 한번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4년 동안 또 하사 사행할 4년 동안 내가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총 3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전역할 기회를. 그런데 민간부사관은 4년 묶여 있으면서 한 번 전역할 기회를 주는 거죠. 4년에 한 번. 어떤 게 낫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군인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막연하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맞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오면, 남자인 경우에 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